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대표입니다. 자, 오늘 10월 31일 목요일, 오늘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오늘 장 마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혼조세를 보인 상황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1.4%,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1.4% 가까이 빠진 데에는 장 막판에 삼성전자가 좀 오늘 특이하게 좀 움직였잖아요. 그 움직임 때문에 그랬었던 영향을 좀 받았었던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시장 미증시 영향에 하락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증시는 고가권이었잖아요. 여기서 고가권에서 쉬어가는 흐름에 있었는데, 본디 상승하지 못하면 횡보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 횡보 자리를 유지하다가 상승을 하지 못하면 거의 높은 확률로 이제 하락세로 돌변을 하는데요. 지금 미증시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겠고, 우리 시장은 상승한 것이 없이 거의 올해 이제 증시에서의 하단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방 압력만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오른 게 없이 올해 하단부에 지금 주가의 위치, 지수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서 반등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오전장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세가 굉장히 거세졌었어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밀리면서. 그러나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키워갔는데, 일단 수급 불안정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뚜렷하지가 않아요. 일단은 이 주요 이벤트들이 좀 끝나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외국인들 8,600억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을 완전히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별로 보더라도 하루 종일 팔았고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장 마감하고 3시 반 이후에 매도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게 거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들이 1,100억의 매도인데, 이게 지금 1,100억이 막판에 한 번에 나온 매도 물량이거든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 정도의 한 번의 매도라면 블록딜이나 바스켓 매매는 공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공매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는 아직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매도세 진정이 필요한데 오늘도 좀 어려웠어요. 자, 일단 내일 이슈를 살펴보면 미국 개인 소득 지출,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가격 지수, 전월 대비 가격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 첫 번째 이슈로 인해서 나오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로 인해서 경기 침체는 아니냐의 가늠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양쪽에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슈 모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빅테크 기술 기업들의 이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애플, 아마존, 인텔도 내일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로써 매그니피센스 7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엔비디아 제외하고 모두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MS와 메타에 대한 오늘 실적이 나올 것이다 얘기를 드리면서 기술 기업들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 이 실적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향이 다 다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적들이 실제 주가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지금 주가의 위치상으로 실적을 해석하는 부분이 좀 분분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쪽 측면을 두고 우리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실어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처럼 특징 섹터나 특징주들이 없는 때가 또 드물었는데 오늘 좀 그랬죠. 어제 제가 원전 그리고 전후재건 얘기를 다 드렸는데, 이 두 섹터는 오늘 모두 빠졌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지금 체코 원전이 다시 재검토되겠다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때문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급락을 보였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항상 원전 우리가 수주를 할 때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지금 우리의 라이벌이었던 프랑스에서 지금 태클을 걸었죠. 체코 원전 계약 보류라는 이 제목이 떴는데 이 얘기가 되게 자주 나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보면은 프랑스 전력공사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이의 제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의 제기를 또 받아들였대요.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서. 이것 때문에 원전 계약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오늘 원전 관련주가 일찍이 하락했는데, 원래 본 계약이 내년 3월입니다. 아직 아니고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전 같은 거 아닙니까? 국영기업인데 명분이 있어야죠. 그냥 떨어졌다 탈락했다로 끝내기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 문제, 명예의 문제, 일단 왜 이렇게 안 됐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어떠한 행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 말고 이것도 일련의 저는 기업 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전을 수주할 때마다 원천 기술은 우리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의 제기를 하죠. 이전에 중동 원전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해결이 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원전 관련주들이 여기서 더 상승 모멘텀을 얻어서 상승하기에는 조금 힘겨운 위치였어요. 그래서 한번 조정을 받고 빅테크 실적 발표 끝나고 미국 대선 끝나고 이후에 다시 상승을 불러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써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당연하게도 상승할 때 한번 매도를 했고요. 어제 이제 재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가격을 안 준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고, 오늘은 이제 매수하는 날이 아니고 오늘 이후에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갈 겁니다. 따라서 관심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겠죠. 전후재건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후재건 관련주들이 오늘 하락할 이유는 없는데, 사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되고 좀 확대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방산주 위주로 좀 오늘도 매수세가 좀 몰리기도 했죠. 그래서 이쪽은 관심은 계속해서 두고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하락했지만 하락하면서 가격적으로 오히려 더 메리트를 줬어요. 재공략할 자리를 노려보기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실 이슈가 시장에 별로 없었는데요. 반도체의 날이었어요. 반도체의 날이었죠. 그래서 이제 빅테크 실적들도 제가 뒤에서 얘기를 좀 더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미래반도체 보유고 DS단석을 오늘 공략을 했습니다. 얘는 2차전지 관련주고 화학주입니다. 오늘 이제 썸네일에도 있듯이 식당 폐기름을 항공유, 최고급 항공유로 탈바꿈시키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195조 원의 미래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라는 기사. 오늘 그래서 급등을 보였고, 이틀 3일 전에 이제 상한가를 갔죠. 그러면서 급등 보였는데 오늘 제대로 공략을 했고요. 오늘 공개방송에서 추천드리면서 모두가 매수를 하셨고, 이제 수익 실현까지 진입이 됐는데 차트상으로 가장 정석적인 패턴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제가 시크릿 종목으로 드릴까 하다가 고민했었던 에이징랜드, 어제 고급방에서 38,000원에 재매수를 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죠. 반도체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HBM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뉘앙스의 보도들이 계속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를 위시한 이 밸류체인들 주가가 모두 상승했는데, 에이징랜드는 삼성전자보다 먼저 일단 선제적으로 상승했죠. TSMC 관련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에이징랜드 우리가 멋지게 수익 실현하면서 어저께 매수 포인트 제대로 잡았다는 것, 여기까지 오늘의 매매 내역이고요. 자, 일단 미증시 많이 오른 만큼 고가권 횡보, 이거 아까 드렸었던 얘기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지금 드리는데 실적이에요. MS 이번 실적 시장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메타 실적 부합했어요. 어제도 얘기 드렸죠. 근데 어저께 시간에서 하락했어요. AMD 어저께 이제 시간에 하락하면서 이게 날짜가 애매하니까 어제 오늘 이게 좀 말이 좀 헷갈리는데,
AMD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시간 내에서 하락해서 오늘 장중에 빠졌고, MS와 메타는 오늘 장중에는 상승했는데 오늘 새벽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 시간 내에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예상치는 모두 부합했어요. 호실적입니다. 왜 빠졌을까요? 3분기 실적이 지금 나오는 거고,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이번 분기 4분기입니다. 제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4분기 실적 우려예요. AMD도 마찬가지였죠. AMD가 68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67억 달러를 넘어선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72억 달러로 잡았어요. 근데 시장에서 예상한 실적 가이던스 하단부가 75억 달러입니다. AMD에서 잡은 72억 달러 매출 그 가이던스 하단부가 3억 달러 차이가 나죠. 시장 예상치보다 낮아. 근데 전년 동기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성장입니다. 시장이 얼마나 높이 예상을 하는 건가요? 지금 그게 주가에 반영은 안 됐어요. AMD 주가는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AMD 주가 한번 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의 예측에 빗나가서 이거 플레임을 써야 되나요? 계속 말을 이어가면 시장 예상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0%까지 빠지는 건 좀 과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AMD 주가 자체는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 반영이 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올해 상반기 3월 달에 최고가 찍고 나서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AMD예요. 그리고 AMD는 사실 이 GPU가 아닌 CPU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감자가 될 수 있다고 보기에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빅테크 실적 우려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 시장 자체가 고가권이고, 그런데 다음 주 빅 이벤트가 지난 다음에 시장에 하락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다가 써놨는데요. 자, 미국 주요 기술 기업의 실적이 호실적을 만들면서 순조롭지만 4분기 실적 성장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꼬리표처럼 지금 모든 기업들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기업 실적 성장성 이게 둔화되는 측면보다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고요. 시장이 여기서 한마디로 이겁니다. 진짜 단순하게 얘기하면 시장이 여기서 더 상승하면 위험 구간이에요. 지금도 이미 굉장히 위험한 구간인데 시장이 지금 여기서 더욱더 오르게 되면 너무나도 큰 거품이 깁니다. 조정이 필요해요. 지금 미국 GDP 대비해서 주가지수 포인트가 2배 이상 올라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높은 거품이 끼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물론 기업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수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안정, 끌어내릴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조정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감을 심어주는 내용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락했을 때 그것에 대한 명분 제공이 필요해요. 조정에 필요한 명분을 만드는 거죠. 조정을 무작정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하락했을 때 그 이유를 분석해야 돼. 누가? 애널리스트들이. 그런데 하락에 딱히 이유가 없을 때 굉장히 곤란하죠. 미리 선제적으로 이 이슈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의 SK 하이닉스 보고서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자기들이 팔고 나서 주가가 오르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계속 비난하는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반대로 움직였죠, 주가는. SK 하이닉스 그 뒤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조정에 필요한 명분을 만든다. 다음 주 주요 이벤트 이후에 이제 시장 움직임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리스크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억측일 수 있고 제 시나리오니까요. 뭐 음모론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런 실적에 지금 영향을 받아서 실적에 기인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가의 위치 그리고 지수의 위치가 높기 때문에 실적이 나왔을 때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상승에도 재료를 삼지만 하락에도 재료를 삼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종목들 흐름을 보게 되면요. 오늘 정말 어려운 장세였어요. 오전장부터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였고 정말 어려운 장세였는데 삼성전자가 원인이자 오늘 삼성전자가 구세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장 막판에 지금 거래량 보이세요? 거래량이 엄청났어요. 지금 이 삼성전자의 분봉에서의 마지막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에 모두를 다 그 합친 것보다도 많은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런 거래량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분석이 안 되고 시간이 더 지나야 결과가 나올 텐데,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팔아놨는데 공매도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을 거예요. 지금 잔고를 확인 안 했지만 지금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예외 조항으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올라버리면 쇼 커버링 들어가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환율이 높죠. 얘를 살 돈이 없어요. 외국인들도.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고환율의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겁니다. 예전엔 1,300원에 살 수 있는 걸 지금 1,400원 주고 사야 되잖아요. 만원이라고 치면 만원에 1,300, 14,000원 정도를 주고 사야 되니까, 아이고 수학적인 계산이 안 되네. 예전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삼성전자 지금 매수를 결코 들어오지 않죠. 강달러가 지금 계속해서 예측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버리면 34일 동안 매도하고 끄는 다음 지금 이틀 연속 오늘까지 또 매도해서 9월 3일 이후로 지금 36거래일을 매도한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버리면 외국인 입장에는 곤란합니다. 공매도를 영원까지 끌어다가 때려 박아도 모자랄 판이라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오히려 더 정체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엔비디아 퀄통과 임박 예고가 나왔어요. 오늘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엔비디아로 가는 것, 엔비디아로 납품되는 것은 대만 언론을 통해서 먼저 나왔어요. 엔비디아에서 HBM이 부족하기 때문에 HBM이 부족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물량까지 끌어다 쓰는 거라고 지금 나왔는데, 저는 이 현상이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도 드렸고, 하지만 삼성전자 쪽으로 투자가 아니라 이제 하이닉스 쪽의 투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개별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얘기를 드렸어요. 개별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 하이닉스는 19만원 이상권에서는 매도 의견 항상 드렸죠. 그리고 17만원 이하로 내려오면 다시 우리가 매수 관점 봐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보다 우리가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종목들을 보자. 바로 그게 에이징랜드였습니다. 오늘도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어저께 정말 기가 막히게 매수를 했어요. 어제 분봉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우리 고급방에서 매수한 포인트가 어디였냐면요, 딱 38,000원입니다. 38,300원에서 37,700원까지 딱 요 구간에서 매수했어요. 아침부터 여기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쭈르륵 주더라고요. 매수가 됐고, 오늘 상승하면서 여기서 매수한 부분을 그대로 이제 수익 실현으로 내보낸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죠. 순리대로 다른 매매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오늘 멋지게 수익 실현을 했고요. 오늘 엔비디아 얘기는 삼성전자에 걸려있고, 이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TSMC 관련주라고 그랬죠.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뉴스를 다 찾아놨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다가 뉴스들을 지금 9시 44분에 나온 얘기인데, 이 얘기군. 뉴스들을 다 찾아놨는데 오늘 공개 방송을 하느라 뉴스들이 다 뒤엉켜 있네요.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에서 엔비디아 따라잡을 AI 가속기 칩 개발, 에이징랜드가 칩을 제작합니다. 언론의 뉴스에 이 얘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찍혀 있다라는 것은요, 확실한 기사 여기 있군요. 이런 내용에 종목 이름이 이렇게 떡 하고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슈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이징랜드가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우리는 이 주가 탄력, 어저께 매수한 물량 오늘 편안하게 매수
오늘 편안하게 매도 진행을 했는데 1차적으로 제가 41,700원에 일단은 짤막하게 수익 실현했어요. 재매수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가 어느 자리냐면 공개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은 캔들이 몰려있는 에이징랜드의 매물대입니다. 가장 많은 캔들이 몰려있죠. 거래량이 최근에 아무리 소멸되어 있었어도 가장 많은 캔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주요 매물대입니다. 이제 소화 과정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 소화하면 5만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오늘도 상승 탄력을 보여주니 46,000원대까지 올라갔다 갔고 19%인데요. 탄력이 한번 붙으면 굉장히 강하게 붙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내일도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와 에이징랜드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에이징랜드는 삼성전자와 별개의 방금 전에 보여드린 뉴스 때문에 상승을 한 거였고, 삼성전자의 뉴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반가운 뉴스였죠. 자, 일단 처음에 속보로 나온 뉴스는 이겁니다. 주요 고객사 HBM 품질 테스트 중요 단계 완료. 주요 고객사 어디겠어요? 엔비디아죠.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향 퀄 테스트에 성공했다라는 이슈로 이제 급등을 보이면서 3% 급등을 보였는데 마감 동시 효과에서 외국인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마감 동시 효과에서 VI가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VI 굉장히 드문 현상인데 우리가 그 모습을 봤고, 자, 그런데 이건 삼성전자의 문제고요. 다른 종목들을 보면 AD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밸류체인입니다. AD 테크놀로지 급등 한번 나오면서 완전히 요즘에 죽어가고 있는 차트에서 드디어 한번 성공적인 차트가 나왔죠. 야,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차트에서 AMD 차트랑 똑같네요. 지금 AMD 차트 아까 보여드렸죠. 3월 8일 고점 찍은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MD가 삼성과 연관이 있거든요. 엔비디아를 실패한 삼성전자는 AMD 쪽으로 납품을 했기 때문에 삼성 밸류체인들은 이제 대부분 AMD와 비슷한 차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AD 테크놀로지 오늘 이런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딱 뉴스 걸린 것도 요 내용이 걸려있죠. AD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HBM 테스트 퀄 테스트 통과 시사, 커스텀 사업화 소식의 강세. 그러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이 이제 각광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또 하나의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테크윙 역시 마찬가지의 재료로 뉴스로 인해서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를 위시로 한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을 봤을 때요,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 테크윙을 비롯해서 AD 테크놀로지와 같은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도 있다.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밸류체인들을 보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이닉스까지 같이 이제 아우를 수 있는 밸류체인을 보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종목이 DI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DI도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좋은 흐름이 나왔었지만 하락 출발한 영향이 있고 하이닉스를 오히려 좀 더 추종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긴 빠졌는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맞습니다. 그래서 DI도 계속해서 관심주. 만약에 내일 좀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내일이나 다음 주를 지나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입을 좀 해볼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혼탁했어요. 특징적으로 우리가 뭐 항상 오늘의 특징주, 특징 섹터 이렇게 테마라든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조회수가 높은 종목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지금 움직이죠. 어제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아주 단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좀 변동성, 불확실성이 좀 심화될 때에는 우리가 전략을 정해놓고 그 전략대로 가되 매수 포인트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소액씩,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4만원에 매수하려는 전략을 세웠는데 시장 영향에서 10% 정도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매수를 보류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저점을 다지고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부터 좀 더 싼 가격에 조금씩 매수를 시작하는 것, 이런 전략으로 수정을 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유연성 있게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올 한 해 시장 분위기 진짜 힘들게 좀 만들어가고 있죠.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2024년에 이제 올해 장세를 보게 되면 연초부터 상승했었던 건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왔었던 이 반도체 섹터, AI 섹터의 성장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AI 섹터의 상승 동력이 모멘텀이 소진이 된 이후에는 길게 장기 하락 추세대를 또 만들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3년간의 장기 하락 추세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 추세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전 전환시켜서 상승 전환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 고점을 돌파해야 이제 상승 전환의 신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AMD를 보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AMD랑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왜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냐면 삼성전자이기 때문이에요.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조금 전에 봤었던 이 AMD의 모습과 이 모습과요, 지금 업종지수, 코스피 업종지수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7월 11일에 고점을 찍었죠. AMD는 3월달에 찍었고, 이 이유는 삼성전자가 7월달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그 이후의 흐름은 아주 지금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는 3년간의 장기 하락 추세대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2020년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2021년이죠. 이때 6월 25일 고점을 형성한 뒤로 지금 장기 하락 추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데, 이 장기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지금 응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각 저점들을 만들었을 때의 포인트들이 지금 하락 추세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미리 선제적으로 빠진 것, 지난 2년간은 10월 달에 딱 맞춘 듯이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8월 달에 하락을 보였죠. 그리고 10월은 끝났습니다. 오늘로. 내일부터는 11월이에요. 여기서부터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조정 변동성을 마무리로 하고 상승을 한다면 지금 현재 장기 하락 추세대의 상단부를 뚫을 수 있는 힘이, 기간적으로 보면 올 연말에서 내년 연초까지 이어서 돌파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와야 우리 지수가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지금 하반기라기보다는 4분기의 후반부, 그리고 내년 1분기의 초반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겠고, 이 시장에 대한 잘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올라오는 영상들 계속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리딩은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방송까지 진행하면서 정말 말을 많이 했었던 하루였는데, 그만큼 지금 중요한 포지션에 위치한 시장 위치고요. 우리도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결정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부담 가지실 건 없고, 어떤 결정이냐면 지금 매매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얘기는 내일 하고 싶은데, 국장이냐 미장이냐, 뭐 어저께도 뭐 인도적인 해외 증시들 얘기 많이 드렸지만, 테슬라가 최근 많이 올라서 역시 테슬라 하면서 이제 또 환호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글을 쓴 사람도 이제 압니다. 팔아야 자기 돈이라는 걸. 팔지 않고 지금 갖고 있다가 내일 10% 빠져버리면 또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나 개인 투자자의 입장 포지션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1억 천금을 꿈꾸는 게 아니라면 수익을 어느 정도 확정짓고 다시 살 궁리를 해보는 것이 좋다. 언제나 다 파는 것이 아니고 조금 팔고 또 다시 살 때도 조금씩 사면서 계속 관리를 해주는 즐거움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관점만 바꾸면 개인 투자자 입장 포지션에서 가장 효율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